모두 책상 밑으로. 빨리. 미국 캘리포니아의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또다시 울려 퍼진 총기 경보. 이게 벌써 이번 학기에만 세 번째였습니다. 책상 밑에 몸을 웅크린 채 저는 문득 6개월 전 서울의 번화가를 혼자 걸었던 그 날을 떠올렸어요. 밤 11시였는데도 아무도 저를 위협하지 않았죠. 제 이름은 에밀리 워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자란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신념 속에 살던 평범한 미국 소녀였죠. 적어도 그 수학여행 전까지는요. 단순한 수학여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행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뒤 나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죠. 미쳤어. 전쟁 중인 나라로 간다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말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위험한 곳은 어디인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을 뜨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관도 흔들어 놓을지 모르니 주의하세요. 오렌지 카운티는 미국의 전형적인 부유한 교회 지역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3대째 교육계에 몸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대학 교수,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태어난 건 축복이야.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저도 그 말을 의심한 적이 없었죠. TV에선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습만 보여줬으니까요. 학교에선 미국 역사, 미국 위인들, 미국 성취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해외여행. 그저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미국을 부러워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일 뿐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은 특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줄 곳으로 갑니다. 친구들은 모두 흥분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아니면 영국. 모두의 기대감이 커져갔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 왜 하필 한국? 선생님, 한국은 지금 전쟁 중 아닌가요? 맨 앞자리에 브라이언이 물었죠. 선생님은 웃으며 그건 북한과 남한을 혼동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한국 음식 엄청 맵다면서요? 저 매운 거 못 먹는데. 반 전체가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속으로 실망했어요. 유럽 대신 아시아라니. 그때 평소 조용하던 제니가 손을 들었죠. 저는 가고 싶어요. 미국 총기 사건보다 서울이 더 안전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K-팝도 좋아하고요. 교실의 분위기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제니의 말이 맞았어요. 지난달에만 우리 주에서 2번의 총기 사건이 있었죠. 안전.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에요.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고 첨단 기술의 본고장이죠.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죠. 북한과 구분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한국? 글쎄, 아버지의 표정이 미심쩍었습니다. 에밀리, 괜찮을 것 같니?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으셨죠. 네, 가보고 싶어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내심 불안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했어요. 서울의 야경, 한복, 그리고 음식 사진들.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진짜 한국은 어떨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이게 공항이야?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데. 천장까지 높이 뻗은 유리창, 깔끔하게 정돈된 로비,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여러분, 저기 보이는 자동 입국 심사대로 가볼게요. 인솔 선생님이 안내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
지문 스캔.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끝났죠. 미국에서라면 1시간은 기다려야 할 입국 절차였어요. 와, 이거 진짜 빠르다. 친구 메디슨이 감탄했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오자 작은 로봇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죠. 미국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와이파이는 어떻게 연결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로봇은 친절하게 무료 와이파이 연결 방법을 알려주었죠. 몇 초 만에 연결된 인터넷 속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 집에서보다 훨씬 빨랐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걱정했던 나라 맞아. 버스에 올라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미국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녹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저기 봐, 지하철이야. 친구가 가리켰어요. 잠시 후 우리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죠. 플랫폼에 도착하자 또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도어, 정확한 시간 안내, 깔끔한 내부,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까지. 지하철에 올라타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의 친절함이 감동으로 다가왔죠. 미국에선 이런 일이 없는데. 브라이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불안하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 낯선 나라에 대한 호기심만 커져갔죠. 내일부터 진짜 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인솔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이튿날 아침, 우리의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체험이 있어요. 한복을 입고 궁궐을 관람할 거예요. 가이드가 말했죠. 처음엔 좀 망설여졌어요.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건 부끄럽지 않을까? 한복 대여점에 도착하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하늘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골랐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동화 속 공주가 된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한복을 입고 나오더니 서로를 보며 감탄했죠. 에밀리, 너 정말 예뻐. 메디슨이 소리쳤습니다. 부끄러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자부심이 생겼어요.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 지나가는 한국인들이 미소 지으며 우리를 바라봤죠. 몇몇은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정중히 물었고요. 경복궁에 들어서자 화려한 건축물들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죠. 이 건물들은 모두 못을 사용하지 않고 지어졌어요. 가이드의 설명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미국 백악관보다 훨씬 오래됐네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요. 이 궁궐은 1395년에 지어졌으니까 백악관보다 400년 가까이 더 오래됐죠.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얼마나 짧은지 새삼 깨달았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다양한 음식 냄새, 상인들의 친절한 호객 소리.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어요. 한 할머니 노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호떡을 팔고 계셨죠. 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쁜이, 한번 먹어봐. 맛있어. 영어를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망설이는 제게 할머니는 직접 호떡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얼마예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기만 하셨죠. 첫 입을 베어 물자 달콤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어요. 그 맛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걸 정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마음이죠.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그 순간 뭔가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국에선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낯선 이를 향한 따뜻한 배려, 그것이 바로 정이었습니다. 시장을 나오며 할머니께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으셨죠. 그 미소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학여행 셋째 날, 우리는 한국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죠.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 정돈된 교정,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의 분위기가 미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영어 실력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죠. 미국 학생들 중 제2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교내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국제대회 트로피와 상장들이 즐비했어요. 이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이고 저건 로봇공학대회 우승 트로피예요. 안내하는 학생이 말했죠. 이런 대회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참가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학교만 매년 약 50명 정도가 다양한 국제대회에 나가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선 그런 대회 존재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수업 참관 시간, 또 한 번 충격이 왔습니다. 토론형 수업,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깊이 있는 질문들. 미국에선 대학교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죠. 이게 보통 수업 방식인가요? 선생님께 물었어요. 네, 우리는 암기보다 토론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시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죠. 식판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고등어구이, 된장찌개, 다양한 반찬들, 그리고 신선한 과일까지. 마치 레스토랑 음식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에요? 브라이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한국 학생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죠. 네, 오늘은 평범한 메뉴예요. 특별한 날엔 더 다양하게 나와요. 음식을 한 입 먹어보고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 밸런스까지 완벽했어요. 우리 학교 급식은 피자와 감자튀김이 가장 좋은 메뉴인데. 메디슨이 한숨을 쉬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밥이 아니야. 학생들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야. 급식 후 한국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일상, 꿈, 고민을 들으며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교육 환경과 사회적 지원은 천지 차이였죠. 한국에선 밤에도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거든요. 한 여학생이 말했어요. 정말요? 우리는 해지면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제가 대답했죠.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많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사회적 안전망, 공동체 의식, 모든 것이 달랐어요. 학교를 떠날 때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부러움, 아쉬움, 아니면 깨달음. 미국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죠. 버스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은 얼마나 좁았던 걸까? 열흘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과 같은 미국이었지만 제 눈에 비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불과 30분이면 끝나던 출국 절차가 LA 공항에선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무뚝뚝한 입국 심사관, 비효율적인 시스템. 처음으로 미국의 불편함을 느꼈어요.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
메디슨이 불평했죠. 맞아요. 한국에선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을 즐겼는데 미국 공항의 와이파이는 끊김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깔끔한 거리와 달리 쓰레기통 넘치는 도로, 고장난 신호등, 방치된 공공시설들. 이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문제로 보였습니다. 에밀리, 한국은 어땠어? 부모님이 물으셨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저 놀라웠어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카페테리아의 급식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흐물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의 가공식품, 영양가 없는 탄수화물 위주의 메뉴. 이전엔 느끼지 못했던 문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업 시간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하려 했지만 학생들의 무질서한 행동이 방해됐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진지한 수업 태도가 자꾸 떠올랐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영어 수업 중이었습니다. 삐삐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총기 경보. 모두 책상 밑으로. 선생님이 소리쳤죠. 공포에 질려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학교에 총기 경보. 괜찮아요. 사랑해요. 20분 동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오인 신고였지만 그 공포는 진짜였죠. 교실에서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국의 밤거리가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던 그 평화로움. 진짜 위험한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식 교육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졌던 제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수학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여행 후 2달,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두 분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에밀리,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닐까? 한국에 잠깐 다녀온 것뿐인데.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아빠. 제 눈을 열어준 경험이었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적응할 수 있을까? 심호흡을 하고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 안전한 사회,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걸 배울 수 있는 나라였죠.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첨단 시스템, 경복궁에서 느낀 역사의 무게, 시장 할머니의 따뜻한 정, 학교 급식의 놀라운 퀄리티.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 느낀 불편함과 공포까지. 미국에선 매일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범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죠. 거기선 밤에도 혼자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교육자로서 그분도 미국 교육의 문제점을 알고 계셨죠. 내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면.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큰 결정이야. 더 생각해보자.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점차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죠. 결국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저는 자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 입학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교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에밀리,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익숙한 것을 떠나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법이지. 3개월의 준비 끝에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수학여행이 아닌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오늘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국제고등학교에 다니며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배움의 연속이죠. 처음엔 언어 장벽이 높았어요. 한국어는 영어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학교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에밀리,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 한국인 친구들이 자주 칭찬해줘요. 학업도 쉽지만은 않았죠. 한국 교육은 미국보다 훨씬 빠른 진도로 나가고 시험도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학습, 비판적 사고를 중요시하는 교육 방식은 제게 딱 맞았어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좋은 건 안전함이죠. 밤 12시에도 혼자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건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여기선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가는 게 일상입니다. 에밀리, 이렇게 늦게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아? 미국 친구들이 영상통화로 걱정하곤 해요. 여기는 달라. 범죄율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돼. 제가 웃으며 대답하죠. 급식은 여전히 놀라워요. 매일 다른 메뉴, 영양 밸런스가 완벽한 식단. 점심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죠.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까지 이제는 한국 음식의 매운맛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디지털 환경의 편리함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건물에서 무료 와이파이, 어디서나 되는 모바일 결제, 5분 안에 배달되는 음식. 기술의 발전이 실생활에 완벽하게 녹아든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처음엔 낯설게 바라보던 한국인 친구들이 이제는 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죠. 함께 공부하고 웃고 가끔은 서로의 문화 차이에 놀라기도 하면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미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 거야. 친한 친구 지수가 말했어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죠. 저 역시 한국에 대한 많은 편견을 깨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도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하셨지만 일주일 머무르는 동안 왜 제가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게 되셨어요. 에밀리, 내가 옳았다. 떠나기 전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미국이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 나라야. 물론 그리운 순간도 있어요. 가족, 오래된 친구들, 익숙한 풍경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매주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 문화 차이, 교육 시스템 비교 등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담아내죠. 놀랍게도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더라고요. 내 영상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나도 한국 유학을 고민하고 있어.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편견을 허물어가는 역할을 하고 싶죠. 대학은 한국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려고 합니다. 그 후엔 두 나라 사이의 문화 교류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죠. 단순한 수학여행이 제 전체 인생 경로를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 번의 용기 있는 결정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미국의 자부심 속에서 자라며 세계를 좁게 바라보던 소녀는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다면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 저처럼 말이죠. 그저 한 번의 여행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서점이었습니다.